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은 실화이며 개인 보호를 위해 인물, 배경, 장소는 각색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평생 한으로 남은 일이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60 중반의 한 남자가 반세기가 넘도록 가슴에 품고 살았던 소원을 이루게 된 사연이에요. 그 소원이란 것이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바로 중학교 졸업장이었거든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꿈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작은 시골 마을. 논과 밭이 끝없이 펼쳐진 그곳에서 정수만 씨는 태어났습니다. 7남매 중 5째로 태어난 그는 어릴 적부터 가난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알았어요. 아버지는 남의 집 논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장농이셨고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삭바느질로 푼돈을 벌어오셨지요. 밥상에 고기가 오르는 날은 설날과 추석뿐이었어요. 그나마도 아이들 입에 먼저 들어가고 부모님은 국물만 드시곤 했지요. 수만 씨는 그 모습이 어린 마음에도 서러웠답니다. 그래도 배움에 대한 열망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어요. 국민학교 시절 수만 씨는 늘 반에서 1, 2등을 다투는 학생이었거든요. 선생님들은 입을 모아 말씀하셨어요. 수만이는 틀림없이 큰 인물이 될 거야. 그 말씀이 어린 수만 씨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비록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공부만 열심히 하면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책을 읽을 때만큼은 배고픔도 추위도 잊을 수 있었지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수만 씨는 정말 기뻤어요. 그 시절 시골에서 중학교까지 진학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우리 수만이가 중학생이 되다니.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좋아하셨어요. 아버지도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날따라 막걸리를 한 잔 더 드셨지요. 부모님의 그 표정을 수만 씨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답니다. 중학교 첫 학기는 순탄했어요.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배움의 세계. 수만 씨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었거든요. 특히 담임 선생님이셨던 현 선생님은 수만 씨를 유독 예뻐해 주셨어요. 수만아, 넌 꼭 대학까지 가야 한다. 알겠지? 현 선생님은 틈만 나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수만 씨도 그러고 싶었어요. 정말 그러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의 편이 아니었어요.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논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대로 주저앉으신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아버지를 업고 읍내 병원까지 달렸지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어두웠지요. 중풍입니다. 당분간은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이 그 가정에 어떤 의미인지 의사 선생님은 알았을까요? 소장농에게 일을 못한다는 것은 곧 굶는다는 뜻이었거든요. 큰형과 둘째 형은 이미 장가를 가서 따로 살고 있었어요. 셋째 형은 군대에 가 있었고 넷째 누나는 시집을 간 지 얼마 안 된 터였지요. 집에 남은 것은 어머니와 수만 씨 그리고 두 동생뿐이었답니다. 어머니 혼자서 어떻게 그 많은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겠어요. 삭바느질로는 쌀 한 가마도 사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니까요. 수만 씨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요. 하지만 답은 하나뿐이었답니다. 어머니, 저 학교 그만두겠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못하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셨지요. 미안하다, 수만아. 이 어미가 못나서 내 공부를 시켜주지 못해. 수만 씨도 울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지요.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했고 그 누군가는 자신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수만 씨는 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은 수만 씨의 말을 듣더니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보셨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니다, 수만아. 내가 미안할 일이 아니야. 현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봉투였지요. 수만 씨는 그 봉투를 받지 못했어요. 아니, 받을 수가 없었답니다. 선생님도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이 수만 씨가 학교에 간 마지막 날이었어요. 교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지요. 운동장에서는 친구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 평범한 풍경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답니다. 언젠가 꼭 돌아오겠다. 15살 소녀는 그렇게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 언젠가가 50년이 넘게 걸릴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학교를 그만둔 수만 씨는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읍내 철물점에서 심부름을 하며 푼돈을 벌었어요. 무거운 짐을 나르고 가게를 청소하고 배달을 다녔지요. 어린 나이에 하기엔 버거운 일이었지만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답니다. 야, 학교는 왜 안 가? 손님들이 가끔 물어보면 수만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집에 사정이 있어서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지요.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 시절에는 그런 아이들이 많았으니까요. 몇 달이 지나자 아버지의 병세가 조금 나아지셨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신 것은 아니었지만 가벼운 일은 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수만 씨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지요. 아니, 돌아갈 수가 없었답니다. 이제 와서 다시 학교를 다니면 동생들은 어쩌고? 동생들도 커가고 있었어요. 바로 아래 남동생은 중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고 막내 여동생은 국민학교를 다니고 있었지요. 수만 씨가 학교에 다시 가면 동생들 학비는 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아니,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요. 17살이 되던 해 수만 씨는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친척 형이 공사판에서 일을 한다며 데려다 주겠다고 했거든요. 서울은 넓었고 무서웠고 동시에 기회의 땅이었어요.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시작한 수만 씨는 악착같이 일했지요. 남들이 한 삽을 뜰 때 두 삽을 떴고 남들이 쉴 때 혼자 일을 계속했답니다. 야, 좀 쉬엄쉬엄 해라. 내가 무슨 로봇이냐? 선배들이 말렸지만 수만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 공부하는 동생들 생각을 하면 쉴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씩 학교가 그리웠습니다. 공사판 근처를 지나가는 교복 입은 학생들을 보면 괜히 마음이 씁쓸해졌어요. 저 나이 또래인데 왜 자신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수만 씨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부질없는 생각이었지요. 이미 지나간 일이었으니까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25세 같은 고향 출신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아내 역시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지요. 둘이 힘을 합치니 생활이 조금씩 나아졌답니다. 30살이 되던 해 수만 씨는 조그만 철물점을 차렸어요. 10년 넘게 공사판을 다니며 모은 돈과 아내가 식당에서 일하며 모은 돈을 합친 거였지요. 여보, 우리도 이제 사장님이네?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수만 씨도 웃었지요. 간판도 없는 조그만 가게였지만 그래도 자신의 가게였으니까요. 장사는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수만 씨는 성실했고 정직했고 손님들에게 친절했어요. 단골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가게도 조금씩 커졌지요. 40이 되었을 때는 아이 셋을 키우면서도 꽤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첫째 아들은 대학에 진학했고 둘째 딸도 공부를 잘했어요. 막내 아들은 아직 중학생이었지만 사고 한 번 치지 않는 착한 아이였지요. 아버지는 중학교도 못 나왔는데 우리 아들은 대학생이네. 수만 씨는 첫째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렇게 말했어요. 농담처럼 웃으며 한 말이었지만 속으로는 뭔가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요. 아이들에게 자신의 학력을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들이 알면 괜히 아버지를 무시할 것 같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지요. 하지만 가끔씩, 정말 가끔씩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아이들 숙제를 봐줄 때마다, 학부모 상담을 갈 때마다, 학력란에 중졸이라고 쓸 수 없을 때마다요. 어느 날 둘째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졸업앨범 보여줘. 수만 씨는 당황했어요. 졸업앨범이라니. 자신은 졸업을 하지 못했으니 앨범이 있을 리가 없었지요. 그건 이사 다니면서 잃어버렸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딸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답니다. 그날 밤 수만 씨는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50년 전 그 교문을 나서던 날이 떠올랐지요. 현 선생님의 얼굴이,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운동장의 먼지 냄새가요. 내 인생에 졸업장은 없는 건가?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다. 수만 씨가 60을 넘기던 해 갑자기 졸업장에 대한 생각이 다시 떠올랐어요. 아이들은 모두 장성해서 제 갈 길을 가고 있었고 철물점도 아들에게 물려줄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이제 할 일도 없는데 공부를 다시 해볼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아내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지요. 공부요? 이 나이에? 왜 안 돼?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되긴요. 좋은 생각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어 했잖아요.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만 씨가 평생 학력 콤플렉스를 갖고 살아왔다는 것을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공부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수만 씨는 만학도를 위한 중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이 든 사람들도 다닐 수 있는 학교라고 했지요. 마음이 설렜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자신이 옛날에 다녔던 학교, 임성중학교 졸업장이었지요. 만약 그 졸업장이 있다면 중학교 과정은 건너뛸 수 있었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연락해보자. 수만 씨는 임성중학교에 전화를 했습니다. 50년 전에 다니던 학교였어요. 과연 아직도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 학교는 존재하고 있었지요. 저 옛날에 그 학교를 다녔는데요. 수만 씨는 사정을 설명했어요. 가정사정으로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다는 것, 지금이라도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는 것이었지요. 전화기 너머로 젊은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마치 50년 전 시험 결과를 기다리던 때처럼요. 죄송합니다. 기록을 찾아봤는데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셔서 졸업장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요?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규정상 어렵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만 씨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50년 전에 놓친 것은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아내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어요. 괜찮아요. 만학도 학교 다니면 되잖아요. 그래, 그래야지 뭐. 수만 씨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뭔가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평생 한으로 남을 것 같았지요. 결국 수만 씨는 만학도 학교 입학을 미루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임성중학교 졸업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거랍니다. 그렇게 5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만 씨는 65이 되었어요. 철물점은 완전히 아들에게 넘기고 이제는 손주들 보는 재미로 살고 있었지요. 큰 아들 집에서 손녀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수민이. 자신의 이름에서 수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었답니다. 수만 씨는 손녀가 예뻐 죽을 지경이었어요. 어느 날 수민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물었지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학교 어디 나왔어? 수만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치원에서 뭔가 배웠나 봐요. 아이들이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질 나이가 됐구나 싶었지요. 할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아들이 끼어들었지요. 할아버지는 열심히 일하셔서 우리 아빠 대학까지 보내주셨어. 그게 더 대단한 거야. 수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의 배려에 수만 씨는 고마웠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팠지요. 손녀에게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했어요. 평생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하지만 학력이라는 것 하나가 늘 발목을 잡았거든요. 그날 밤 수만 씨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연락해볼까? 5해 전의 실패가 떠올랐어요. 분명 안 된다고 했지요.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사람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규정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수만 씨는 다시 임성중학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만 씨는 심호흡을 했어요. 5해 전의 거절이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지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전화를 건 거였답니다. 네, 임성중학교입니다. 젊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5해 전과는 다른 사람인 것 같았지요. 죄송한데요.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수만 씨는 자신의 사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어요. 50년 전에 가정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뒀다는 것, 5해 전에도 연락했는데 안 된다고 했다는 것,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전화했다는 것을요. 아, 그러시군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만 씨는 또 거절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안 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전화한 자신이 바보 같았지요. 그런데 예상과 다른 대답이 돌아왔어요. 어르신,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바로 답을 드리긴 어렵고 서류도 찾아봐야 하고 교육청에도 문의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만 씨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알아봐 주신다고요? 네, 일단 어르신 성함이랑 연락처 좀 알려주시겠어요? 확인되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수만 씨는 얼떨결에 자신의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5해 전에는 단칼에 거절당했는데 이번에는 알아봐 주겠다니요.
설마 진짜 되는 건가? 기대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기대했다가 실망하면 더 아프니까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요. 전화를 받은 사람은 이강훈 주무관이었습니다. 임성중학교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젊은 직원이었어요. 30대 초반의 그는 이 학교에 온 지 2년쯤 되었지요. 강훈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65살 어르신이 50년 전 졸업장을 받고 싶다니 처음 듣는 사연이었거든요. 50년이라. 강훈 씨도 어린 시절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한동안 방황했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도 있었지요. 다행히 주변의 도움으로 버텨냈지만 만약 그때 학교를 그만뒀다면 자신도 저 어르신처럼 평생 한을 품고 살았을지 몰라요. 강훈 씨는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캐비닛을 하나씩 열어보았지요. 1970년대. 한참을 뒤지자 낡은 서류철이 나왔어요. 학적부였지요. 손이 떨렸답니다. 정수만. 페이지를 넘기다가 그 이름을 발견했어요. 정수만. 1960년생. 1974년 입학. 1976년 중퇴.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졸업 요건을 채우지 못한 거였지요. 2학년 중간에 학교를 그만뒀으니 당연한 일이었답니다. 강훈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규정대로라면 졸업장을 줄 수 없었지요. 5해 전 담당자가 거절한 것도 이 때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강훈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정말 없을까? 그는 교육청에 전화를 걸었어요. 담당자에게 사연을 설명하고 혹시 예외적으로 졸업장을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었지요. 일단 규정상으로는 어렵습니다. 역시나 같은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강훈 씨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그래도 혹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50년 전 사연입니다. 어르신이 정말 간절해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담당자도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다만 까다로워요. 강훈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뭔데요? 검정고시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학력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졸업 자격을 인정받는 방법이 있어요. 다만 이건 학교장 추천이 필요하고 서류도 많이 준비해야 하고 심사도 통과해야 합니다. 그거라도 해보겠습니다. 강훈 씨는 가슴이 뛰었어요. 방법이 있었지요.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답니다. 며칠 뒤 강훈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만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요? 어르신 이강훈입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요. 네. 일단 방법은 찾았어요.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수만 씨의 심장이 쿵 뛰었어요. 정말요? 네. 다만 절차가 복잡해요. 서류도 많이 준비해야 하고 심사도 받아야 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공 확률이 높지 않아요. 수만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고 성공 확률도 낮다.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할 만한 조건이었지요. 하지만 수만 씨는 50년을 기다려온 사람이었어요. 해보겠습니다. 뭘 준비하면 되죠? 강훈 씨는 살짝 놀란 것 같았어요. 아마 포기할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이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지요. 네, 그럼 일단 학교로 한번 오세요. 직접 만나서 설명드릴게요. 다음 주 수만 씨는 50년 만에 임성중학교를 찾았습니다. 학교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건물도 새로 지어졌고 운동장도 넓어졌지요. 하지만 교문 앞에 선이 가슴이 먹먹해졌답니다. 50년 전 15살 소년이 눈물을 삼키며 이 문을 나섰어요. 그리고 지금 65살 노인이 다시 이 문 앞에 서 있는 거지요. 어르신, 여기에요. 강훈 씨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생각보다 젊은 청년이었지요. 수만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답니다. 연락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교무실로 들어가니 강훈 씨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학력 심의를 위해 필요한 서류 목록이었어요. 이게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에요. 호적 등본, 재학 증명서, 가정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학교장 추천서가 필요해요.
수만 씨는 서류 목록을 보며 한숨을 쉬었지요. 50년 전 일을 어떻게 증명한단 말인가요?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형제들도 뿔뿔이 흩어져 있었거든요. 이걸 다 준비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지만 하나씩 해보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강문 씨의 말에 수만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처음 보는 젊은이가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건지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강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저도 어릴 때 학교 그만둘 뻔한 적 있거든요. 그때 누군가 도와줘서 버텼어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를 돕고 싶었어요. 수만 씨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지요. 그저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호적 등본은 어렵지 않게 발급받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지요. 가정사정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다고요? 강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당시에 왜 학교를 그만뒀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해요. 그래야 심의위원회에서 정상 참작을 해주거든요. 수만 씨는 막막했습니다. 50년 전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한단 말인가요? 병원 기록이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남아 있을 리가 없었어요. 혹시 당시에 아버님이 입원하셨던 병원이 어디였어요? 읍내에 있던 작은 병원이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을 거예요. 강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럼 당시 상황을 아는 분의 증언은 어떨까요? 친척이나 마을 사람들 중에 그때 일을 기억하는 분이 계실까요? 수만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50년 전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라. 그때 마을에 살던 사람들 중 아직 살아계신 분이 있을까요? 동네 이장님이 그때 일을 알 거예요. 아직 살아계시면. 수만 씨는 고향에 계신 막내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당시 이장님의 아들이 아직 그 마을에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도 어릴 적 수만 씨를 기억하고 있었지요. 형, 그때 형이 학교 그만두고 서울 간 거 기억하지? 형네 아버지 쓰러지셨을 때 우리 아버지가 업어서 병원까지 뛰어갔잖아. 그 말에 수만 씨는 울컥했어요. 그랬지요. 그때 이장님이 아버지를 업어주셨어요. 까맣게 잊고 있던 기억이었답니다. 그때 일 진술서로 써줄 수 있어? 그럼 당연하지. 형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지. 작은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류를 어느 정도 준비하고 교육청에 제출했지만 심의위원회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기록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게다가 2학년 중간에 그만두셨으니 이수 학점이 부족해요. 강훈 씨가 교육청에서 돌아와 전한 말이었지요. 수만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그럼 안 되는 건가요? 포기하긴 일러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강훈 씨는 다시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어르신, 혹시 당시 담임 선생님이 누구셨어요? 현상길 선생님이셨어요. 왜요? 학적부에 담임 선생님 추천 의견이 있으면 가산점이 붙거든요. 혹시 현 선생님이 아직 살아계시면. 수만 씨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현 선생님, 50년 전 자신을 그토록 아껴주셨던 분이지요. 지금쯤 82 넘으셨을 텐데 과연 살아계실까요? 찾아볼게요. 수만 씨는 동창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50년 만에 연락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어색했지만 다들 반가워해 주었지요. 야, 수만이구나. 오랜만이다. 너 그때 학교 그만두고 어떻게 됐어? 걱정했다. 나야 뭐 잘 살았지. 그런데 현 선생님 소식 아는 사람 있어? 며칠 뒤 반가운 연락이 왔어요. 수만아, 현 선생님 찾았다. 아직 살아계셔. 요양원에 계시더라. 수만 씨는 즉시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니 간호사가 안내해 주었습니다. 현 선생님, 손님 오셨어요. 침대에 누워 계신 노인이 고개를 돌렸어요. 80이 넘은 나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지요. 누구신가? 수만 씨는 입술이 떨렸어요. 50년 전 그 선생님이 맞았답니다. 많이 늙으셨지만 분명 현상길 선생님이었지요. 선생님, 저 정수만입니다. 50년 전에. 수만이? 현 선생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으셨어요. 수만이구나. 그래, 기억한다. 공부 잘하던 녀석. 그때 집안 사정으로 학교 그만뒀지. 수만 씨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50년이나 지났는데 기억해 주시다니요. 선생님, 그동안 뭐 하셨어요? 나, 그 학교에서 30년 가르치다가 은퇴했지. 요새는 여기서 조용히 살고 있어. 수만 씨는 자신의 사연을 말씀드렸습니다. 졸업장을 받고 싶어서 학교에 연락했다는 것, 강훈 씨라는 젊은 주무관이 도와주고 있다는 것, 하지만 아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요. 현 선생님은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50년 동안 그 마음을 품고 살았구나. 네, 선생님. 평생 한이었어요. 현 선생님은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추천서고 뭐고 다 써줄게. 50년 전에 못 해준 것, 이제라도 해줘야지. 수만 씨는 선생님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투성이지만 따뜻한 손이었지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긴. 그때 내가 더 챙겨줬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수만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답니다. 현 선생님의 추천서가 더해지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강훈 씨가 기쁜 목소리로 전화를 해왔어요. 어르신, 심의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대요. 정말요? 네. 당시 담임 선생님 추천서가 결정적이었어요. 거기다 가정사정 증명 서류도 충분하고 학교장님도 적극 추천해 주셨어요. 수만 씨는 믿기지 않았지요. 정말 되는 건가요? 50년 동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요. 다만, 강훈 씨의 목소리가 약간 조심스러워졌어요. 다만요? 졸업식에 직접 참석하셔야 해요. 형식적인 거지만 규정이 그렇대요. 수만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졸업식이라 65세 중학교 졸업식에 참석하는 건가요? 솔직히 부끄러웠어요.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들 앞에서 늙은 몸으로 졸업장을 받는다니요. 제가 꼭 가야 하나요? 규정상 그렇긴 한데. 어르신, 부끄러우세요? 수만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훈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르신, 부끄러워하실 거 없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50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말에 수만 씨는 마음을 고쳐먹었지요. 그래,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당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졸업식은 1월 9일로 잡혔어요. 드디어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졸업식을 일주일 앞두고 수만 씨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가 갑자기 쓰러진 거지요. 여보. 새벽에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만 씨가 달려가 보니 아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요.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상태가 심각했답니다. 뇌경색입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수만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졸업식 같은 건 생각할 겨를도 없었지요. 아내 곁을 지키는 것이 먼저였으니까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복에 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최소 2~3달은 입원하셔야 합니다. 수만 씨는 밤낮으로 아내를 간호했어요. 졸업식 날짜가 다가왔지만 병원을 떠날 수 없었지요. 결국 1월 9일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강훈 씨에게 전화로 사정을 설명했어요. 강훈 씨는 안타까워하면서도 이해해 주었지요. 괜찮아요, 어르신. 가족이 먼저죠. 졸업장은 나중에 따로 수여해 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사모님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전화를 끊고 수만 씨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이 졸업식 날인데 또 놓쳐버렸구나 싶었지요. 50년 전에도 놓치고 지금도 놓치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후회가 없었어요. 아내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아내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어요.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 걸을 수도 있게 되었지요. 여보, 나 이제 괜찮아. 당신 졸업장 받으러 가. 아내가 먼저 말했어요. 수만 씨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직 당신 퇴원도 안 했는데. 아이들이 와서 봐준다잖아. 걱정 말고 다녀와. 아내는 50년 동안 남편의 한을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 졸업장의 의미를 알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데. 이번에도 놓치면 안 돼. 수만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지요. 고마워, 여보. 2월 17일. 수만 씨는 다시 임성중학교를 찾았습니다. 강훈 씨가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르신 오셨어요. 네, 왔습니다. 교무실로 들어가니 뜻밖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현상길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수만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양원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을까요? 80이 넘으신 연세에 거동도 불편하신데요. 현 선생님이 휠체어에 앉은 채로 웃으셨어요. 내 제자 졸업하는데 내가 빠질 수 있나? 수만 씨는 눈물이 핑 돌았지요. 선생님, 무리하시면 안 되는데. 무슨 무리야? 50년 만에 제자 졸업장 주는 건데. 이런 날이 또 어디 있어? 그 순간 교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낯익은 얼굴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50년 전 같은 반 친구들이었지요. 교무실 문이 열리자 낯익은 얼굴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수만아. 야, 정수만. 오랜만이다. 50년 전 같은 반 친구들이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센 사람, 대머리가 된 사람, 지팡이를 짚은 사람. 모두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50년 전 그대로였답니다. 수만 씨는 얼떨떨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너희들, 어떻게 여기에? 친구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어요. 야, 네가 졸업한다는데 우리가 안 올 수 있나? 강훈 씨한테 연락받고 다 왔어. 강훈 씨를 돌아보니 그가 살짝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지요. 어르신 동창분들 연락처 찾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그래도 최대한 모셔봤습니다. 수만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젊은이가 어르신 한 분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요. 고맙습니다, 강훈 씨. 정말. 아니에요. 다들 오고 싶어 하셨어요. 오히려 제가 연락드리니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친구들이 수만 씨를 에워쌌습니다. 50년 만의 재회였어요. 누군가는 손을 잡았고 누군가는 어깨를 두드렸지요. 수만아,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학교 그만두고 연락도 없이. 미안해. 바쁘게 살다 보니. 미안하긴. 우리도 찾아볼 생각을 못했는데 뭐.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았어요. 누구는 손주가 5이라고 했고 누구는 지난해 아내를 먼저 보냈다고 했지요. 누구는 아직도 농사를 짓고 있다고 했고 누구는 서울에서 회사를 운영하다가 은퇴했다고 했어요.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아왔지요.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모든 것을 잊고 15살 소년 소녀로 돌아간 것 같았답니다. 강훈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시작할까요?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만 씨는 그제야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교무실 한쪽에 작은 무대 같은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단상 위에는 화분이 놓여 있었고 뒤편에는 축 졸업이라고 쓴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요. 의자도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마치 진짜 졸업식처럼 꾸며놓은 거였답니다. 이게 다. 동창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성대하게 하자고 하셨는데 어르신이 조촐하게 해달라고 하셔서 이 정도로 줄였습니다. 수만 씨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준비해 주다니요. 정말 고맙습니다. 자, 어르신. 이쪽으로 앉으세요. 강훈 씨가 수만 씨를 맨 앞자리로 안내했어요. 친구들은 뒤쪽 의자에 앉았지요. 현 선생님은 휠체어에 앉은 채로 단상 옆에 계셨답니다. 학교장 선생님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는 조금 특별한 졸업식입니다. 학교장 선생님이 말을 시작했지요. 정수만 씨는 50년 전 가정 형편 때문에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움에 대한 열망을 한 번도 잊지 않으셨어요. 50년 동안 말입니다. 수만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교육이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희 임성중학교는 50년 전의 약속을 지키고자 합니다. 학교장 선생님이 수만 씨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정수만 씨,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수만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50년 전 이 순간을 얼마나 꿈꿔왔던가요? 15살에 놓쳐버린 그 순간을 65이 되어서야 맞이하게 되었지요. 단상 앞에 서자 현 선생님이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선생님, 무리하시면. 괜찮아. 내 제자한테 직접 졸업장을 줘야지. 현 선생님은 떨리는 손으로 졸업장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만 씨에게 건네주었지요. 정수만 군. 50년 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정식으로 졸업이야. 수만 씨는 두 손으로 졸업장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지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뒤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친구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지요. 강훈 씨도, 학교장 선생님도, 다른 선생님들도 모두 박수를 쳤답니다. 수만 씨는 졸업장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5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던 한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지요. 아버지, 어머니, 저 졸업했어요. 50년이나 걸렸지만 드디어 졸업했어요.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들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어머니는 또 눈물을 글썽이셨을 테고 아버지는 말없이 막걸리를 드셨겠지요. 수만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창문 너머로 파란 하늘이 보였지요. 마치 부모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신 것 같았답니다. 졸업장 수여가 끝나고 현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잠깐, 내가 한마디 해도 되겠나? 학교장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 선생님은 휠체어에 앉은 채로 천천히 말을 시작하셨지요. 수만이가 학교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 수만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선생님, 그건 아니야, 들어. 그때 내가 더 나서야 했어. 장학금을 알아봐 주든 학비를 도와주든 뭐라도 했어야 했어. 현 선생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근데 난 그냥 내가 나가는 걸 지켜보기만 했어. 교문 나서는 내 뒷모습 아직도 생생해. 그게 50년 동안 마음에 걸렸어. 수만 씨도 눈물이 났어요. 선생님도 50년 동안 그 일을 잊지 못하고 계셨던 거지요. 선생님, 그건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저희 집안 사정이 그랬던 거지. 그래도 선생이라는 사람이 제자 하나 붙잡지 못하고 현 선생님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도와주고 싶었어. 추천서 쓰는 게 어디 대단한 거라고. 50년 전에 못한 것 이제라도 하고 싶었어. 수만 씨는 선생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를 기억해 주셔서 저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현 선생님은 수만 씨의 손을 꼭 잡았지요. 내가 고맙지. 이렇게 찾아와줘서 50년 만에 제자 졸업시키는 선생이 어디 있겠어. 두 사람은 한동안 손을 맞잡고 있었답니다. 뒤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친구들도 강훈 씨도 눈물을 닦고 있었지요.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아 친구 중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야, 우리도 한마디씩 하자. 수만이 졸업 축하하는 거지.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명씩 돌아가며 축하 인사를 했지요. 수만아, 50년 전에 네가 학교 그만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근데 이렇게 잘 살아줘서 고맙다. 야, 나는 내가 그때 공부 제일 잘하는 놈이었는데 학교 그만둬서 얼마나 아까웠는지 몰라. 내가 대학까지 갔으면 지금쯤 큰 인물 됐을 거야. 뭔 소리야. 지금도 충분히 큰 인물이지. 자식 셋 다 대학 보내고 손주까지 있잖아. 그게 어디야? 친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어요. 수만 씨는 연신 고맙다는 말만 반복했지요. 마지막으로 가장 친했던 친구가 일어났습니다. 영식이었어요. 50년 전 수만 씨가 학교를 그만둘 때 가장 슬퍼했던 친구였지요. 수만아. 영식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학교 그만둔 뒤로 많이 울었어. 내가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데 왜 너만 그래야 하나 싶어서. 수만 씨도 그때를 기억했어요. 마지막 날 영식이가 교문까지 따라 나와서 울었지요. 근데 오늘 보니까 너 정말 대단한 놈이야. 50년 동안 포기 안 하고 결국 졸업장 받아냈잖아. 나 같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야. 영식이 수만 씨를 꼭 안았습니다. 축하한다, 친구야. 50년 만이지만 진심으로 축하해. 수만 씨도 영식을 안았어요. 두 노인이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지요. 50년 전의 소년들이 50년 뒤에 다시 만난 거였답니다. 축하 인사가 끝나고 강훈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사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만 씨는 이미 충분히 감동받은 상태였어요. 이 이상 뭐가 더 있겠나 싶었지요. 뭔데요? 어르신, 혹시 만학도 학교 다니실 계획 아직 있으세요? 수만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래 그러려고 했던 거였지요.
중학교 졸업장을 받으면 고등학교 과정을 밟으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려고요. 이제 중학교 졸업장이 있으니까 고등학교 과정부터 시작하면 되겠지요. 강문 씨가 빙긋 웃었어요. 그게요, 제가 알아봤는데요. 어르신 나이에 검정고시 보시면 바로 고졸 학력 인정받으실 수 있어요. 네? 만학도 학교 2년 다니실 필요 없이 검정고시 한 번 보시면 된다고요. 수만 씨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방법이 있었나요? 근데 검정고시가 어렵지 않나요? 시니어를 위한 검정고시 준비반이 있어요. 거기 다니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 연락처 드릴까요? 수만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젊은이가 대체 얼마나 많은 것을 알아봐 준 건지요. 강훈 씨,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저한테 뭐가 있다고. 강훈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르신 사연을 알고 나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는 조금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어릴 때 힘들었거든요. 그때 도와준 사람들이 없었으면 저도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한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수만 씨는 강훈 씨의 손을 꼭 잡았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어르신이 포기하지 않으셔서 가능했던 거예요. 제가 한 건 별거 아니에요. 강훈 씨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수만 씨는 알고 있었어요. 이 젊은이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는지를요. 졸업식이 끝나고 수만 씨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졸업장을 꼭 쥐고 있었어요. 빨리 아내에게 보여주고 싶었지요. 병실 문을 열자 아내가 침대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옆에 있었지요. 여보, 어떻게 됐어? 수만 씨는 대답 대신 졸업장을 내밀었어요. 받았어. 50년 만에 드디어 받았어.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졸업장을 받아들었지요. 정수만, 임성중학교 졸업장. 아내는 졸업장을 읽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축하해. 정말, 정말 축하해. 수만 씨도 눈물이 났지요. 아내를 꼭 안았어요.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응원해줘서 여기까지 온 거야. 무슨 소리야? 당신이 50년 동안 포기 안 해서지. 옆에서 지켜보던 아이들도 울었어요. 큰 아들이 다가와 아버지를 안았지요. 아버지, 축하드려요. 정말 대단하세요. 고맙다, 아들아. 둘째 딸도 다가왔어요. 아빠, 이제 졸업 앨범은 없어도 졸업장은 있네요. 수만 씨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지요. 그래, 이제 있어. 막내 아들은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사진 찍어요. 졸업장 들고요. 수만 씨는 졸업장을 펼쳐들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섰지요. 아이들이 둘러쌌어요. 찰칵, 가족 사진이 찍혔습니다. 50년 만에 졸업장을 든 아버지와 그를 축하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담겼지요. 며칠 뒤 수만 씨는 검정고시 준비반에 등록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니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 여럿 앉아 있었어요. 모두 늦은 나이에 배움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었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수만입니다. 50년 만에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졸 학력도 따보려고 왔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니 모두가 박수를 쳐줬어요. 대단하시네요. 50년 만이라니. 저도 40년 만에 공부 다시 시작했어요. 우리 같이 힘내요. 수만 씨는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어요. 모두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지요. 가난 때문에, 전쟁 때문에, 가족 때문에 공부를 포기해야 했던 사람들이요.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50년 동안 책과 담을 쌓고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수만 씨는 포기하지 않았지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공부했어요. 아내가 퇴원한 뒤에는 함께 공부하기도 했지요. 여보, 이거 뭐라고 읽어? 그건 함수야. 수학 용어지. 함수? 처음 듣는 말인데. 나도 처음 배워. 같이 공부하자. 노부부가 나란히 앉아 교과서를 펼쳐놓고 공부하는 모습. 손주들이 와서 그 모습을 보면 신기해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공부해요? 그럼 공부는 나이가 없는 거야. 할아버지처럼 65에도 할 수 있어. 손녀 수민이가 눈을 반짝였지요. 우와, 할아버지 멋있어. 그 말에 수만 씨는 가슴이 뿌듯해졌답니다.
그해 여름 수만 씨는 검정고시를 치렀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니 떨렸어요. 50년 전 학교 시험 이후로 처음 보는 정식 시험이었거든요. 문제지를 받아들었지요.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었어요.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나갔답니다. 시험이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은 불안했어요. 아내가 옆에서 응원해줬지요. 당신은 할 수 있어. 걱정 마. 한 달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이었어요. 수만 씨는 펑펑 울었지요. 65세 중학교 졸업하고 66세 고졸 학력까지 땄어요. 50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학력 콤플렉스가 드디어 사라진 거였답니다. 수만 씨는 강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강훈 씨, 저 합격했어요. 정말요? 축하드려요, 어르신. 다 강훈 씨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강훈 씨의 웃음소리가 들렸지요. 아니에요. 어르신이 해내신 거예요. 저는 옆에서 조금 도와드렸을 뿐이에요. 수만 씨는 현 선생님께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선생님은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수만아, 정말 대견하다. 내가 내 제자 중에 가장 대단한 놈이야.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야. 50년 동안 말이야. 수만 씨는 알게 되었어요. 배움에는 정말 나이가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수만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꿈을 이루는데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요. 15에 놓쳤던 기회를 65에 다시 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50년 동안 마음속에 한을 품고 살아야 했지요. 2번이나 거절당하고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했어요. 아내가 쓰러져서 졸업식도 한 번 놓쳤지요. 하지만 수만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끈기를 잃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 곁에는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강훈 씨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젊은이가, 현 선생님처럼 제자를 잊지 않는 스승이, 50년이 지나도 친구를 기억하는 동창들이 있었지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고 손을 내밀었기에 가능했던 거랍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래전에 포기했던 꿈이 있으신가요? 형편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접어두었던 것들이 있으신가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수만 씨처럼 50년이 걸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랍니다. 그리고 만약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강훈 씨처럼 손을 내밀어 주세요. 작은 도움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오래전에 포기했던 꿈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그게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